특징주들의 흐름으로 좀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가 간밤에 8.3% 급등을 했습니다. 자, 모더나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제약사 머크사와 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백신을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치명적인 피부암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 치료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식은 머크사의 암 치료제인 키트루다와 병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중에 이상의 이 데이터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더나하고 머크사가 이번에 뭐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건 아니고요. 사실 2016년에 체유를 해서 현재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 조건에 어떤 옵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머크사가 이번에 그 옵션을 좀 행사를 했다고 해요. 선택권을 행사를 해서 이제 공동 개발하자 해서 이제 같이 나서게 된 건데 이게 뭐 머크사에도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 약간은 이제 맞춤형 백신을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모더나 입장에서도 얘들이 만든 그런 뭐 백신에 있어서 좀 상용화된 게 지금 코로나 백신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 RNA 기술이 다른 질병에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가가 간밤에 많이 올랐더라라는 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잉입니다. 보잉은 뭐 1% 미만으로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완전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혹평이 아니죠, 혹평이죠. 예. 아주 안 좋은 혹평을 했는데 예. 일단 신규로 게시를 한 거예요. 신규로 게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일단 투자 수익률을 하회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98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보잉 주가가 지금 $130거든요. 그러니까 약 30% 더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대체 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잉의 경쟁사 에어버스인데요. 에어버스와의 경쟁에서 얘는 열의에 있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없다라는 점인데 에어버스가 항공기 주문이 매우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크레딧 스위스 하는 말은 이 항공기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또 표현을 하면서 이 에어버스의 주문이 는다는 것은 결국은 보잉의 잠재적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다라고 좀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지금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보잉의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어버스와의 경쟁열이라는 것도 이 부분도 사실 같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일 텐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서 2017년 신규 주문의 30%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약 2018년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약 14%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 사업이 계속 쪼그라들면 이 보잉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 크레딧 스위스의 핵심적인 야마였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달러 강세, 또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인플레에 따라서 그리고 항공 물류 이용 감소 등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잉의 주가는 이 항공기 주문과 이 주문 추이와 매우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주문도 감소를 하면 결국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쪽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사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면 선전을 한 건데요. 같은 날 다른 증권사들, 그러니까 서스케 하나라던가 울프 리서치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놓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상세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서스케 하나에서는 이 3분기 항공기 인도수를 보니까 그래도 양호했어. 그래서 이게 4분기에는 오히려 더 기대할 만해 라고 하면서 뭐 투자 의견이나 뭐 목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기존 의견을. 근데 목표가 현재 $190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여전히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봤고 울프 리서치 역시도 지금 항공기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하고 많이 다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의 개선도 기대돼. 그래서 목표 주가 우리 $180 유지할 거야 라는 의견이 같은 날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뭐 180, $190 대 지금 $98로 이 간격이 매우 큰데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크레딧 스위스의 의견이 많이 좀 조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주가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상세를 했다. 크레딧 스위스 논리는 뭐 너무 해묵은 논리여서 지금 사실은 뭐 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뭐 30% 더 빠진다면 일단 시선이 끄니까. 하여튼 좀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단기적인 주문량이라든지 이런 그 최근의 추이를 좀 업데이트해서 살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업
펩시코입니다. 이제 간밤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진 사실 2장 붙인 거니까 얘네가 이제 콜라도 만들지만 그 아래에 요거 프리토레이라는 이 스낵도 만들잖아요. 요게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사진 2개를 붙였는데 일단 매출액이 219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07억 8천만 달러였으니까요. 엄청나게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97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1.84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네요, 실적. 네, 예, 그리고 이 필수 소비재 산업에서 주요 지표라고 하는 게 이 유기적 매출이라고 해요. 이게 뭐 환율 변동이라던가 뭐 인수합병, 분할 매각 이런 걸 다 제외한 매출인데 이 매출 성장률도 16%를 기록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뭐 12% 정도였다고 하고 시장 전망치도 그 정도였는데 이것도 매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서프라이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4% 넘게 오른 건데 특히나 자체 매출 성장률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오거닉 그로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자체라고 네. 쓰는 게 좋죠. 유기적이라고 예, 하지 예. 말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자체. 인수한 거 말고 본체에서 성장이 얼마나 네.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오거닉 그로스 그러니까 독자적인 자체 성장, 그다음에 M&A를 통한 뭐 그런 거 다 그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 자체 매출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예, 예. 되네요. 네, 예. 좋습니다. 아, 좋사. 자,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스낵 프리토레이의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졌다고 예. 하는데요. 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뭐 지금도 이 스낵에 대한 이 수요가 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20%,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뭐 22%의 예.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아는 게 뭐 이 도리토스나 치토스 이게 다 이쪽 브랜드더라고요. 네. 몰랐어요, 저는. 감자 스낵 요 많이 감자칩, 먹죠. 너무 네, 짜지만 그래서 하여튼 짜요? 뭐 엄청 짜죠 저거. 그렇군요. 아, 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짠 걸 좋아하나 봐요. 예, 미국 짜게 먹죠. 그죠, 예. 그죠. 자, 게다가 이 펩시코가 또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것은 제품 가격을 계속 인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요가 잘 유지가 되면서 성공적인 제품 가격 인상이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펩시코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뭐 더 이상 좋을 게 예, 없었어요. 그래서 펩시코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자주 칭찬했던 종목이죠. 아유, 펩시코, 뭐 맞아. 컨스톨레이션 브랜드 이런 경기 침체 오히려 굉장히 좀 굉장히 그 디펜시브한 종목들이다. 그래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네. 실적이 그걸 또 입증해 주네요. 맞습니다.